자, 우리 이제 명제와 조건 시작합시다. 명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명제는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이에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얘는요, 거짓인 명제예요. 그쵸? 틀린 식이잖아요. 틀린 식이잖아요. 그쵸? 얘는요, 명제가 아니에요. x에 3이 들어가면 식이 맞지만 x에 1이 들어가면 식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얘 자체만 해가지고 명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명제는 그 식을 딱 봤을 때, 식이나 문장을 봤을 때 참이네, 거짓이네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와 명제가 아닌 애가 있겠죠. 그렇죠? 명제가 아닌 식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은 명제가 아니에요.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얘는 참인 명제예요. 뭘 집어넣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명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얘가 명제가 되려면 x의 범위가 있어야, x가 예를 들면 어떤 수다라고 딱 주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문장과 식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건은 꼭 명제가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이면 뭐이다 라는 식에 있어서 얘 자체는 명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장을 합쳐놓으면 명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x가 4보다 크면 x제곱은 5보다 큽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쵸? x가 4보다 큰데 제곱하면 당연히 5보다 크겠죠? 얘와 얘가 각각의 조건식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 조건 자체는 명제예요. x는 4보다 크다. 얘는 명제가 아니죠. 그쵸? 얘는 명제예요?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 문장 자체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조건은 요런 부분을 조건이라고 하고,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가정,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을 결론,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앞부분을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뒷부분은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있다가 아마 한 5분 정도 뒤에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조건이라는 건 뭐냐? 변수를 포함한 문장, 식, 이게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 자체가 명제는 아니지. 그치? 얘 자체가 명제는 아니지. 물론 명제일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명제가 아닌데요? 지금은 이 전체를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제가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제는 참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쵸? 이 조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사실 별 얘기 아니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게 까다로워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뒤에 가면 금방 해결할 거예요. 진리집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명제와 조건의 부정, 명제와 조건을 부정한대요. 부정이라는 건 기호로는 어떤 명제, 어떤 조건이든 명제든 어떤 P를 부정하면 기호로는 나P 이렇게 써요. 이 말은 P가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진리집합이라는 걸 지금 설명을 안 했지만 얘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한다면 얘는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까지 갈 거예요. 이제 5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50페이지를 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잘 분류하려고 앞에 이런 얘기들 한 거예요. 뭐 조건. 제일 중요한 얘기는 진리집합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했던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아까 내가 대충의 예를 든 게 이거였거든. x가 4이면 x제곱은 5이다. 맞아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했던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맞아요? 도대체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참거짓을 어떻게 따질까요?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얘는 왜 참이죠? 얘는 왜 참이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대입해봤는데 다 맞거든. 4를 넣어봤더니 4의 제곱은 16. 맞는 말이네. 5를 넣어봤더니 5의 제곱은 25. 맞는 말이거든. 여기 있는 수를 다 넣어봤더니 여기 있는 수거든. 그치? 얘에 해당하는 집합을 진리집합 P라고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요?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얘의 진리집합은 4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Q라고 해볼 거예요. 혹시 요 부등식 풀 줄 알아요? x제곱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얘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얘 부등식 x가 루트 5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q라는 애는 여기다가 표현해보면 루트 5가 4보다 작은 애니까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얘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P이면 Q인가? 나 지금 뭐 하냐면 여기서 아무거나 뽑아. 마음에 드는 숫자 6 뽑았어. 6의 제곱이 5보다 큰가? 맞네. 여기 있는 값을 뽑아서 여기다가 대입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이 집합보다 얘가 더 커버리면 여기 있는 걸 아무리 뽑아도 여기 있는 애는 다 이 안에 들어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식이 참이 되려면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다 포함하면 돼요. 끝! 이게 결론이에요. 이 단원의 결론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참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민규는 사대부중 학생이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사대부중 학생이라는 진리집합은 엄청 많죠. 이거 뭐 전교생을 다 원소로 가지고 있겠죠. 이민규라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나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쵸? 됐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사대부중 학생은 이민규다.
되게 어색하죠. 뭔가 어색해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완전 틀린 표현이에요. 그쵸? 이렇게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국어하고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초코예요. 초코는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참인가요? 참이에요. 참이에요. 실제로 내가 초코를 키우고 있으면 커피군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딸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초코와 커피 중에서 해서 커피로 결정이 났는데 나는 아직도 초코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둘이 왜 이렇게 싸워? 초코니 커피니 해서 심지어 어느 날은 쿠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 아직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름도 안 잊고 어쨌든 커피네요. 커피. 커피는 우리 집 강아지이다. 그쵸?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커피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 얘는 참인가요? 한 마리면 얘는 참이에요. 내가 한 마리밖에 없으면 이것도 참이 되죠. 왜? 우리 집 강아지가 커피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참이죠. 근데 내가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커피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이건 틀린 말이 되죠. 그렇죠? 왜? 여기 원소가 뭐 커피도 있고 무슨 초코도 있고 뭐 강아지가 여러 마리 있는데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하고 다른 점이죠. 국어에서도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틀린 거죠. 근데 국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럴듯해 보여 라고 하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됐어요? 논리적으로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따질 거예요. 됐어요? 수학적으로 얘가 얘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얘의 해를 전부 표현해봐요. 집합으로 표현하겠죠? 얘의 해를 집합으로 표현해서 이 집합이 이 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제 50쪽에 발예라는 걸 얘기를 하나 안 했는데 어쨌든 앞에서부터 다시 1번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발예에 대한 얘기를 저쪽 문제를 풀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47쪽이에요.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맞나요? 네, 얘는 참인 명제죠. 그쵸? 맞는 말이에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됩니다. 맞아요? 이 부등식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안 될 때도 있어. 어떤 거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x제곱은 얘는요 참인 명제예요. 부등식이지만 왜? 항상 성립하거든 이거는. 그치? x제곱 더하기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인 명제입니다. 왜? 뭘 집어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이거는요. 됐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절대 부등식이잖아요. 그쵸? 얘는 언제나 성립합니다. 됐죠? 하지만 지금 요 2번은요,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2, 4, 2하고, 아니다. 6이죠. 2하고 6 사이에 있어야지만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성립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으니까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아니요, 이거 12예요. 이거 틀린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어쨌든 3번도 명제입니다.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네, 참인 명제예요. 맞는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얘의 부정을 말하래요.
부정을 말할 때요. 어차피 저 뒤에 가면은 뭐 어떤 뭐든 이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부정을 말하면은요, 그러면 일은, 그러니까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여집합에서 기억나시나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학을 90점 이상 맞은 사람을 집합 A라고 하고, 영어를 90점 이상 맞은 사람을 집합 B라고 합시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영어 수학을 모두 90점 이상을 맞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나요? 그게 아닌 사람이겠죠. 그쵸? 그러면 한 과목만 90점이 넘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지금. 이 전체에다. 이 좌변에. 그럼 여기는 영어, 수학을 90점을 못 맞은 사람. 그쵸? 영어를 90점을 못 맞은 사람을 합쳐야 되겠죠. 이걸 교집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둘 다 실패한 사람만, 둘 다 못 맞은 사람만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은 둘 다 넘은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니까 뭐 둘 다 못 넘었거나 아니면 하나만 못 넘어도 이 집합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요거의 부정은 A가 아니거나 또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은 합성수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입니다. 소수도 아니래요. 그쵸? 그럼 얘를 부정하면 1은 합성수이거나 또는 소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쵸? 질문합니다. 혹시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위에 있는 명제는. 일은 합성수인가요? 소수인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소수는 알죠? 소수의 정의는 뭐예요? 소수의 정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애들. 그쵸? 합성수는요? 그러니까 1하고 소수를 빼면 합성수예요. 그쵸? 그러면은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인 명제예요. 얘는요, 거짓인 명제예요. 자,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를 부정한 식은 반드시 거짓이에요. 거꾸로 어떤 명제가 거짓입니다. 그러면 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됩니다. 됐어요? 자, 어쨌든 여기가 답이에요. 요렇게 답이 돼요. 자, 그럼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 명제를 부정해 볼게요. 얘는요, 셋 다 같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를 부정한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연아, 이거 부정 어떻게 할래? 셋 다 다르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이 명제는 셋 다 같다죠? 셋이 다 다르다. 그럼 만약에 두 개가 같고 하나가 다른 경우가 있죠. 그쵸? 그거는 요 상황에 해당되나요? 요 상황에 해당되나요? 그쵸? 그럼 자, 질문할게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A하고요, 얘를 부정한 게 A의 여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얘하고 얘가 아닌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집합이 있어? A가 있죠, A?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죠. 얘하고 얘가 아닌 제3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닌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돼요. 그래서 셋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A, B, C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A, B가 같고 C만 다른 경우 있죠. 그 경우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네가 말한 거에서 뭐가 빠졌는지 이해가 됐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예를요.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이다 라고 본다면, 얘를 부정하면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얘의 부정을 셋 다 다르다 라고 표현하면 두 개만 같은 경우가 없어져요. 어디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의 반대 상황을 모두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A랑 B랑 다르거나 또는 B랑 C랑 다르거나 C랑 A랑 다르다. 즉 어쨌든 세 세트 중에 다른 게 하나는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고요. P라는 집합이 X는 소수래요.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끝 이렇게 돼요. Q는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이래요. 이게 3, 4, 10이죠. 진리집합 Q는요. 3하고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이게 진리집합의 개념이에요. 그래 놓고 1번 P가 아니다. 나 P를 구하래요. 이건 지금 명제에서 쓰는 조건의 표현이고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건 P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거 대문자입니다. 얘는 소문자고요. 2, 3, 5가 아닌 것. 네, 끝.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P 또는 Q를 구하래요. 얘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P 합집합 Q를 의미하고 있어요. 얘랑 얘랑의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2, 3, 4, 5. 3번 not P 그리고 Q. 얘는 뭐예요? P의 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 Q. 얘를 의미해요. 네, 계산할 수 있겠죠? P의 여집합은 얘고요. Q는 얘예요. 얘랑 얘랑 교집합하면은 4밖에 없어요. 끝. 됐어요?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가 어떤 명제, 이 구조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이 진리집합이에요.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요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이제 필수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이것이면 x는 2이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면 x는 2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참인가요? 얘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뭐죠? 얘가 2, 1, 이게 1하고 2예요. 그쵸? 이것이면 얘는 그냥 x는 2라고 했잖아. 얘가 참이려면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얘는 거짓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묻습니다. 자, 거짓입니다. 그럴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왜 거짓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왜 거짓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어떤 애가 야, 씨, 이거 거짓이잖아. 나 모르겠어. 왜 거짓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야, x가 1일 때
얘가 성립하거든? 맞지? 그치? 근데 x가 1이면 x는 2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됐어요? 즉, 얘가 거짓이 되는 걸 알려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걸 뭐라고 불러? 반례라고 불려. 반대되는 사례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쪽이 집합 P고 이쪽이 집합 Q인데 어떤 집합 PQ가 있어요. 원래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런 관계에 있어야 하고, 맞습니까? 우리가 땅 따먹기 이론에서 얘가 얘한테 포함되려면 어때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건 여기에 아무런 원소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면 얘가 어떤 일이 되냐면 얘는 성립하지만 얘가 성립하지 않는 애가 얘라고. 그래서 얘가 반례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집합을 표현해보면 얘랑 얘랑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거든. 그래서 얘가 반례가 되는 거예요. 됐어? 여기에는 속해 있지 않고 P에만 속해 있는 애가 바로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만드는 애죠. 그쵸? 원래는 그런 애가 없어야 돼요. 왜? P에 있는 건 다 Q에 속해 있어야 되거든. 그쵸? 그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쪽 영역이라는 거죠. 그쵸? 됐어요? 네, 조금 더 볼게요. 뒤에 조금 더 얘기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봅시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곱하기 y는 0보다 크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콤마는요, 이게 어떨 땐 and고 어떨 땐 또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불분명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의 콤마는 and라는 의미예요. 그쵸?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면 x 곱하기 y는 양수이다.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좌표쌍으로 나타내면 뿔뿔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뿔뿔하고 마마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얘의 진리집합 P는 이쪽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이쪽 영역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는 게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그쵸? 네, 우리는 물론 뿔뿔이면 곱하면 뿔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진리집합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얘의 원소는 여기고 얘의 원소는 여기에 있어요. 포함하네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x가 3의 배수이면 양수예요. 양수라는 말은 그냥 제가 뺐어요. x 더하기 1은 짝수이다. 그쵸? 그럼 얘는 x는 홀수예요. 됐어요? 3의 배수이면 홀수이다. 맞나요? 아니에요. 그쵸? 거짓이에요. 왜냐면 얘의 진리집합을 한번 뽑아봤더니 3, 6, 9, 12 얘는요 x 더하기 1이 짝수니까 그러면 여기가 Q예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래놓고 이제 뭘 묻냐면 아까 반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1, 3, 5, 7, 9, 3, 6, 9, 12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지금 대충 쓴 거예요. 이게 왜 성립하지 않니?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 얘가 반례예요, 반례. 야, x가 6이야. 그래서 3의 배수지. 맞아.
그런데 그러면 6 더하기 1이 짝수니? 아니네. 그래서 얘는 틀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요쪽 영역에 있는 애가 반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자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어떤 조건 PQ가 있는데 P가 X가 1보다 작은 애고요. Q가 X 빼기 A가 3인데 P이면 Q이다가 3이 되도록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P라는 애는 1보다 작다. 이 부분이 바로 진리집합 P예요.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되죠. 얘의 진리집합은. 근데 얘가 어때야 돼? 이 P를 포함하는 관계여야 되니까 3 더하기 A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3 더하기 A가 1보다 더 큰 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요? 질문합니다. 이 3 더하기 A가 점점점 이쪽으로 다가가서 1하고 똑같아져도 포함관계가 성립하나요? 서현? 지금 이 상태가 노란색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노란색이 흰색을 포함하고 있나요? 네가 나한테 답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를 못 봤어요. 아이, 야, 3 더하기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포함하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으면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묻는 거야. 포함해요. 여기 똑같아도 포함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1이 돼도 괜찮아요. 그쵸? 됐습니까? 네네. 됐죠? 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모든이라 어떤까지 하나가 들어가겠네요. 잠깐만요.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한 문제 더. 설명이 좀 있어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이러한 집합관계가 있어요. 전체 집합 안에 P, Q, 요 안에 R이 있대요. 자, 다음 중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1번. R이면 P이다. 참인가요? R이 P에 포함되고 있나요? 그쵸. P는 이만큼이고 R이 이만큼이니까. 네, 얘는 참인 명제예요. 됐어요? 두 번째. R이 Q에 포함되고 있나요? 네, 얘는 너무 뻔해요. 3번. 세 번째. 나 P가 나 Q입니까? 이거 모르면 땅 따먹기로 합시다. 1, 2, 3, 4, 5 이렇게 5개 영역이 있네요. 지금요. 됐죠? 나 P는 어디를 얘기해요? 4, 5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 Q는 1, 5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나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거짓인 명제겠죠. 4번. 나 P가 not R입니까? not P는 4, 5고요. not R은 R이 아닌 거니까 1, 2, 4, 5예요. 그쵸? 이거 포함하고 있어요. 5번. not Q가 not R입니까? 네, 이것도 참이에요. not Q가 1, 5예요. 1, 5는 1, 2, 4, 5 안에 포함돼요. 그쵸? 답은 3번입니다. 됐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확인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따지는 게 되게 어렵게 나와. 실제 고등학교 문제에서 이 구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참인 이 진리집합을 구하는 게 어려워. 그걸 어렵게 내면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걸 쉽게 내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좀 짜증나요. 자, 이제 한 5분만 더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이제 3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별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 이거는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닌가요? 모든 사대부정 학생은 안경을 썼다.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다 조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쵸? 안경을 안 쓴 사람을 한 명만 발견하면 이 명제는 거짓이 돼요. 그쵸? 이 정도 논리 구조는 그냥 사실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어떤 사대부중 학생은 안경을 썼다. 얘가 참이냐면 안경 쓴 사람을 딱 한 명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수학 문제로 발견하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얘 안경 썼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얘가 안경을 썼어도 이게 모든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안경을 안 쓴 사람을 하나 발견해서 거짓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이 문장을 확인하려면. 거꾸로 이 문장을 확인하려면 어떤 사대부중 학생은 안경을 썼다라면 이거는 모두 다 안경을 안 썼다라는 걸 확인하거나, 그치? 아니면 잠깐만. 그치? 그래야 이게 거짓이 되지? 안경을 안 쓴 애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이거는 안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되게 단순한 논리지만 이 논리를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어. 그게 여기 있는 54쪽에 맨 위에 있는 내용이야. 54쪽의 첫 번째 박스에 대한 내용인데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조사. 얘가 거짓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한 놈 발견. 안 쓴 사람. 그쵸? 그쵸? 어떤 사대부중 학생은 안경을 썼다라는 명제는 이게 딱 한 놈만 쓰면 되거든. 그치? 얘가 참이라는 걸 알고 싶어요. 한 놈 발견하면 됩니다. 그쵸? 안경 쓴 사람 한 사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모두 조사해서 안 썼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짓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얘기를 수식으로 나타낸 게 첫 번째 박스예요. 됐죠? 되게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학생들이 이게 이 조건식이 막 수식이 되고 이러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그쵸? 근데 이 구조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얘기. 이번에는 모든과 어떤에 부정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모든 사대부중 학생은 안경을 썼다. 얘를 부정해 봅시다. 얘를 부정해 봅시다. 얘를 부정을 하면
모두는 어떤이라고 써야 돼요. 어떤 A중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됐어요? 이게 얘의 부정인 문장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참이야. 이게 참이야. 모든 A중 학생은 진짜 다 안경 썼어. 이게 참이라고 쳐봅시다. 얘는요. 얘는 거짓이 돼야 돼요. 진짜로 보니까 다 썼어. 그럼 얘는 거짓이지. 그치? 만약에 얘가 거짓이야. 모든 A중 학생은 안경을 썼대요. 이거 거짓이에요. 보니까 안 쓴 애가 있어. 그러면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맞는 말이죠? 그쵸? 얘는 참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은 참거짓이 완전하게 반대인 문장이어야 돼요. 정확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일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A중 학생은 안경을 썼다. 얘를 부정해 봅시다. 모든 A중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자, 생각해 볼까요?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쓴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쓰지 않았다. 이 말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어떤 A중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게 거짓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A중 학생이 안경을 썼다가 거짓이라는 건 모두 안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학생은 쓰지 않았다. 이게 참이 됩니다. 그쵸? 됐죠? 그래서 어떤 문장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부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의 부정은 참거짓이 완벽하게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든지 아니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지 반대쪽을 알 수 있죠. 그쵸? 네. 여기까지가 54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필수 예제 7번을 한번 가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a, all에 뒤집은 글자예요. x 더하기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혹시? 이 명제는 참가절 알겠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에이, 거짓이죠. 이게 0 될 수 있잖아. x가 마이너스 1이면 딱 0이 돼요. 여기 등호가 있으면 참이지만 지금 이거 거짓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의 부정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 어떤 명제의 부정을 생각해 볼까요? 얘는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어떤 실수, 한글로 써야 되겠다. 어떤 x에 대해서 x 더하기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쵸?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얘 어떤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낼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같아요. 즉 얘가 참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됐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보다 크다가 안 되죠. 그쵸? 끝! 네, 얘를 부정했습니다. 이 명제는 거짓이고 부정인 명제는 참이에요. 됐어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민규? 빨리 말해. 야이 나쁜 놈아. 어떤이잖아. 하나 0 집어넣었더니 맞네.
이 참이에요. 됐어요? 얘를 부정해 볼게요. 얘를 부정해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쵸? 거짓이에요.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네. 논리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요 수식 정도가 되게 쉬운 수식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는 구조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진짜 내신 들어가면 이 식들이 지저분해져서 어려워져요. 구조는 되게 단순해. 그래서 그 각각의 식들을 외우는 건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요 구조만 좀 잘 파악해 놓으세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예요. 55쪽까지 하셔야 됩니다.